안녕하세요. 취준생의 실업병과 백수병을 말끔히 치료해줄 잡닥터 강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롯데홈쇼핑 자소서 3번 문항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가치관에 영향을 줬던 사례를 기술하세요 라는 문항 작성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롯데홈쇼핑 자소서 작성 전략 1탄 시청하시고 직무 핵심 키워드 선정해서 직무 분석 마인드맵 작성해 보셨나요? 직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무 적합성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직무 적합성과 기업 적합성을 증명해 내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선 근본 문항에서 어떤 핵심 키워드와 어떤 에피소드를 선정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3번 문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한 가지를 제시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줬던 사례를 기술하세요 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직무에서나 또는 조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잘 증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와 그것을 잘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여야 한다는 거죠. 우선 직무 관련 핵심 키워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 관련 핵심 키워드를 선택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할 때에도 그냥 요 문항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3번 문항 하나만 생각해서 야, 이거 직무 관련 핵심 키워드가 나올까? 기업 관련 핵심 키워드가 나올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 전체적인 자소서 문항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이 회사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요. 2번이 직무와 관련된 성공 사례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4번이 롯데 홈쇼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입사후 포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소서 전체 문항을 살펴보니까요. 나름 직무 관련 핵심 키워드를 강조할 기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최소한 3번 문항이라도 기업 관련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가겠다고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기업 공기업을 굉장히 많이 합격을 시켰잖아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별다른 게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요. 직무에서 요구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을 도출하는 거죠. 직무 핵심 키워드, 기업 핵심 키워드.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냥 1번부터 자소서 문항을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자소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1번 문항에서는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강조할 것이고 어떤 에피소드를 증명할 것이고 다 정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요, 면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에서 들어갈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사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보다 뭐를 가르쳤냐면 직무 핵심 키워드와 기업 핵심 키워드를 사전 분석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선정하게 한 다음에 면접 대본 마인드맵을 면접 대본을 작성하기 전에 만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기업과 공기업을 그냥 한 번만 가르쳐도 그냥 속속속속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분석을 통해서 직무 관련 또는 기업 관련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것으로 자소서 마인드맵 내지는 면접 대본 마인드맵을 작성한 후에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 대본 마인드맵을 작성한 후에 면접 대본을 만들면 정말로 직무 역량과 기업 역량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자소서와 면접 대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요번 롯데 홈쇼핑 자소서 3번 문항에서는 직무 관련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그것은 1번, 2번, 4번에서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으니까 기업 관련 핵심 키워드를 주장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기업 관련 핵심 키워드를 정말 효과적으로 증명할 에피소드를 선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가치관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치관을 묻는 문항이나 성장 과정을 묻는 문항에서는 자신에게 특별하게 영향을 끼쳤다거나 끼친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한 에피소드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는 너무 평탄하게 살아서 나한테 특별하게 영향을 준 사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어떤 특별하게 영향을 준 인물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게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모님의 교육 방식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다만 특별한 영향을 준 사건이나 영향을 준 인물이 없어서 부모님의 교육 방식을 언급하는 그 상황에서라도 강력한 핵심 키워드 자체가 존재감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를 효과적으로 증명하면 특별한 사건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특별히 영향을 준 인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자소서하고도 견주어서 질적으로 좀 높은 문항 작성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3번 문항에서는 가치관에 영향을 준 인물로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수학 교수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는 전문성을 발휘를 통해 공헌하는 삶을 살겠다는 인생 미션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샘플 문항을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한 가지를 제시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줬던 사례를 기술하세요 하고 딱 500자를 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497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자소서에서 여러분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소서는요 찬찬히 훑어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교적 팍팍팍팍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류 심사관이 고민하지 않도록 얘는 도대체 이 지원자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이 지원자한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지? 이 지원자는 그 능력과 그 에피소드에서 어떤 성과를 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읽는 순간 알 수 있게 여러분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전문가로서 공헌하는 인생 미션 이렇게 소타이틀을 작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소서의 문항의 형식을 보면 일단은 소타이틀이 무조건 달려야 된다고 했어요. 면접 대본 같은 경우는 글로 작성하지만 가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타이틀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자소서 같은 경우는 글로 작성해서 서류 심사관이 글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심사관이 이렇게 확 훑어볼 때도 알 수 있도록 소타이틀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공헌하는 인생 미션이라고 소타이틀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소타이틀 다음에는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결론부터 제시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결론 대신에 뭐 서론이나 본론부터 제시한다면 그 서류 심사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이 있는 끝까지 읽어보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가졌고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소타이틀하고 그 문장에서도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이 클리어 끝내줘야 돼요. 서류 심사관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제시하는 샘플들은 이미 제가 대기업과 공기업에 합격시킨 친구들이에요. 그 샘플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친구의 추천을 받은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인생 미션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독성이 뛰어난 것도 한몫했지만 주인공 수학 교수의 자부심과 책임감도 인상 깊었고 전문성을 발휘해 일상생활을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성장 과정을 묻는 질문에서는 여러분이 보통 그 영향을 준 사건이나 영향을 준 이제 인물로 갈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준 사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준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결론에 보면 단순히 그냥 어떤 영향을 줬던 것은 무슨 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왜? 뒷부분을 읽지 않고도 소타이틀과 결론 부분만 보고도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그 자소서에서 제가 말하는 형식을 보면 소타이틀, 결론, 에피소드, 기여도로 가는데 그 에피소드 부분에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영향을 줬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주인공인 수학 교수는 사고로 인해서 교수였을 때 일만 기억할 수 있었고 80분만 기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는 짧은 기억력에도 항상 메모를 통해 하루를 열심히 살고 가정부와 가정부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등 진정한 전문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와 그녀의 아들도 교수의 기억을 소중히 하며 언제나 새로운 것처럼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책에 대한 게 아니고 어떤 나의 가치관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사건이라면 에피소드 부분은요.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가지게 된
형성하게 된 어떤 그런 핵심적인 태도, 그 태도를 증명하는 에피소드여야 해요. 근데 지금 이것은 나한테 영향을 준 사건, 그래서 사건 중에서도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내가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책의 내용,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든 그 책의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를 살려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업과 직무와 고객과 공동체에 기여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기여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여도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예를 들면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원자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들은 공헌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기여도 부분에 제시가 될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배려하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는 자세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아서 고객 서비스와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가치관을 토대로 본인이 어떻게 인생 미션이자 직무 미션을 수행해서 사회에 공헌할지, 그것을 지금 그 각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500자면요, 여러분들이 뭐 800자나 1000자, 뭐 1500자에 비해서 굉장히 쓰시기 힘들어하는 숫자예요. 500자라는 짧은 글자 수 안에서 여러분의 직무 역량과 조직 적합성을, 그것도 에피소드를 통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제시한 어떤 형식, 그쵸? 소타이틀, 결론, 에피소드, 기여도.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직무 역량과 조직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와 그 핵심 키워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여야 한다는 거죠. 이 규칙대로 했을 때 497자라는 아주 적은 글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고요. 아주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직무 역량과 조직 적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롯데 홈쇼핑 3번 문항 작성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소서가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면접의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소서 전체 구성을 생각하면서 한 문항 한 문항 전략적으로 작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그냥 1번 문항 작성하고 2번 문항 작성하고 3번 문항 작성하다가 아이고야 지금 3번 문항하고 1번 문항의 에피소드가 겹치네, 그럼 어떤 걸 바꿀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시행착오 거치지 마시고, 그래서 자소서 마인드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미리 핵심 키워드와 에피소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완전히 구조화 작업을 끝내신 후에 문항을 작성하시면 굉장히 질 높은 자소서가 된다는 거죠. 자, 잡닥터의 팁을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 에피소드 선정에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자소서 마인드맵을 작성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직무 적합성과 기업 적합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자소서 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말로 자신합니다. 자, 자소서 마인드맵 작성법이나 보다 구체적인 문학 작성법이 궁금하시거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잡미션 아카데미 카카오 채널에 접속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양한 주제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무료 컨설팅 서비스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잡미션 아카데미 카카오 채널에 접속하셔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준생의 실업병과 백수병을 말끔히 치료해줄 잡닥터 강은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